네, 반갑습니다. 엠비엔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전강 후 약장세가 나왔는데, 주말 동안에 이제 글로벌 증시 3대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도 불구하고, 종목들의 호실적, 기업들의 호실적에 힘입어서 3대 지수가 상승 마감해서 와, 오늘 우리 증시가 굉장히 강하겠구나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했을 텐데, S&P 500의 거의 88%가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호실적이 발표되면서 연일 미증시는 빠른 속도로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요. 3대 지수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최근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조정이 나왔던 부분들을 빠른 속도로 회복한 걸 넘어서서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선물도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다시 지금 나스닥 선물부터 서서히 좀 강보합으로 좀 전환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S&P 500도 0.34% 밀리고 있지만 현재 나스닥 선물이 서서히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보합권 내에서. 근데 오늘 시장의 주된 하락 요인은 중국 상해 증시가 장중에 거의 3.5% 이상 급락이 나왔고, 막판에 조금 회복은 하긴 했지만 2.34%까지 이제 조정 급락이 나와주면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주말 동안에 미증시의 영향으로 이제 큰 폭의 상승 출발한 이후에 장중에는 중국 상해 증시 여파로 조정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좀 억울하죠. 항상 우리 국내 증시는 글로벌 증시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코스닥 증시만 본다고 하더라도 장 초반에 강하게 0.45, 0.50%로 이제 강하게 상승 출발한 이후에 계속해서 조정 흐름이 나와주면서 장중에는 거의 1% 이상의 하락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거의 마이너스 1.5% 이상의 거의 흘러내렸습니다. 이 흘러내렸던 그 이유를 한번 좀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전략, 그리고 종목 장세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야 되는지, 그리고 제가 그 핵심 특징주에 대해서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이 하락이 나왔던 요인이 뭐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글로벌 증시는 견고하고, 뭐 아시아 증시, 니케이 증시는 오히려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럼 중국, 홍콩, 대만 증시가 조정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첫 번째 요인은 중국 상해 증시의 급락으로 인해서 하락이 나왔다는 게 일단 첫 번째 요인이고요. 이거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첫 번째 요인이 중국 상해 증시가 하락이 나왔던 이유, 급락이 나왔던 요인이 첫 번째 요인이겠죠. 일단 중국 상해 증시가 빠진 이유는 일단 중국의 어떤 내부적인 요인인데요. 사실상 이게 내부적인 요인이에요. 왜냐하면은 중국에서 뭐 전자상거래 업체, 대형 전자상거래 업체, 뭐 알리바바를 비롯해서 어떤 이제 각종 규제가 들어가고, 또 중국의 사교육 시장에 어떤 규제를 들어간다라고 하면서 내부적인 어떤 그 요인으로 시장이 좀 급락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플러스로 미중 간의 갈등이 다시 격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 이제 4개월 만에 고위급 회담이 시작이 됐는데, 거기에서 뭐 특별한 어떤 진전이 있을 가능성이 적고, 오히려 그 미국이 중국에서 원하는 것만 자꾸 취득하려고 한다. 그래서 오히려 미중 간의 어떤 그 미중 고위급 회담 이후에 오히려 미중 간의 갈등이 더 격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감도 있고요. 또 최근에 중국의 경기 지표가 조금 좋지 못하게 나오면서 앞으로 중국이 성장보다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다라는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사실상 최근에 이제 중국 당국에서 경제 지표가 부진했기 때문에 그동안 돈을 뭐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중앙은행이 엄청나게 돈을 찍어냈고 풍부한 유동성을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뭐 지금 여전히 뭐 미국에서는 돈을 뿌리고 있고요. 다만 유동성 조절에 들어가면서 사실상 이제 우리가 인플레이션 우려를 했던 부분들은 원자재 가격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국 또한 마찬가지로 그 원자재 가격의 어떤 상승을 견인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어떤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최근에 지준율을 0.5% 전격 인하했고, 물가보다는 경기 안정에 초점을 둬서 경기 안정화 정책이 본격화됐습니다. 오히려 지준율 인하가 됐을 때 그래서 글로벌, 특히 아시아 증시가 반등이 나와줬는데, 그럼 경기 어떤
침체에 대한 우려감은 사실상 이미 어느 정도 선 반영되었고, 코로나 여파로 그 이후에 지금 이제 중국 당국에서 철저하게 개입해서 유동성을 넘치게 하지 않아서, 네, 1년 5개월 만에 다시 한번 지준율 0.5% 전격 인하로 어느 정도 우리가 증시가 좀 급반등했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오늘 시장의 어떤 하락은 전자 플랫폼 업체와 사교육 업체들의 그 규제 강화로 인해서 내부적인 요인으로 시장이 하락이 나왔던 요인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일본 증시도 반등이 나왔고, 미 증시도, 미 선물도 굉장히 견고한 모습 보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글로벌 증시, 특히 G2 국가의 어떤 시장 변동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중국 상해 증시가 장중에 3.5% 이상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폭락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그대로 하락 요인이 나왔다라는 게 첫 번째 요인이고요. 두 번째는 일단 카카오뱅크죠. 네, 카카오뱅크가 오늘부터 이제 공모주 청약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공모주 청약이 시작이 되면서 일단 지금 4개의 증권사에서 이제 공모주 청약이 시작됐고, 내일까지. 근데 이제 그 전에 기간 증거금이 2,500조가 쏠렸어요. 2,500조가 쏠렸고,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청약이 시작되면서 8월 6일날 카카오뱅크가 상장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상 최고 금액 2,585조가 지금 이제 기간 자금들이 쏠렸습니다. 청약 경쟁률도 코스피 역대 2위, 예, 1,732대 1로 코스피 역대 2위를 차지했고요. 그래서 개인과 기관의 자금이 카카오뱅크로 쏠렸을 가능성, 네, 엄청나게 쏠렸죠. 기간만 지금 2,500조가 지금 카카오뱅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도 역대 최고 경쟁률을 보였던 만큼 카카오뱅크의 돈의 수급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놓고 봤을 때 휴가 시즌이에요. 이제 7, 8월에는 휴가 시즌이기 때문에 뭐 기관 투자가 적극적으로 순매수에 유입되지 않고요. 네.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어떤 이제 거래 공백 형상, 예, 거래 공백 형상이 이어지면서 휴가 시즌에는 원래 거래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휴가 시즌이기 때문에 수급 공백, 예, 그리고 매수세 실종 흐름이 당분간은 이어질 수 있고, 또 투시 마카 상태에서 휴가 시즌까지 겹치면서 어떻게 보면 매수세가 좀 실종되는 부분, 매수세가 실종된 부분들도 분명히 어떤 증시 하락이 나오는데 어떤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지 않았던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원달러 환율의 상승, 예, 원달러 환율의 상승으로 인해서 외국인 매도 물량이 잠시만요. 예, 외국인 매도 물량이 좀 지나치게 나와줬다라는 부분들이, 요 부분들이 네 가지 요인이 어떻게 보면 오늘 시장의 하락을 이끌었던 가장 큰 요인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제일 컸던 게 중국 상해 증시의 급락인데, 요건 내부적인 요인, 네, 내부적으로 이제 전자 플랫폼 업체와 사교육 업체들의 집중 단속을 강화하겠다라고, 규제를 강화하겠다라고 해서 내부적인 요인으로 장중에 급락이 나왔고, 장 마판에 1% 가까이 회복하면서 1.5%로 끝났기 때문에 우리 국내 증시가 지나치게 반응했던 것 같고요. 카카오뱅크뿐만 아니라 카카오뱅크에 바로 이어서 크래프톤 관련 해서 IPO가 바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 수급 공백 현상이 좀 당분간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거기에 휴가 시즌까지 같이 이어지면서 올해 가장 최대 IPO, 네, 관련해서 연달아서, 네, 계속해서 청약이 이어지기 때문에 휴가 시즌의 수급 공백에 카카오뱅크, 또 그리고 바로 크래프톤, 그 이후에 뭐 카카오페이, 뭐 여러가지 국내 IPO 들의 상장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수급 공백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 상승 같은 경우는 원달러 환율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외국인 매도 물량이 나오는 게 아니고, 예전에는 이제 원달러 환율이 상승이 나오면 외국인 매도 물량이 나왔지만, 이제는 이제 매도 물량이 나와주고 시장이 불안했을 때는 다시 한번 이제 원달러 환율이 상승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외국인 매도 물량이 지나치게 나왔을 때는 그 후행성으로 원달러 환율이 좀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원달러 환율이 선행지표는 아니고요. 최근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이 좀 요동을 치기도 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무조건 예전처럼 원달러 환율이 선행지표는 아니다라는 걸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근에 오늘 증시의 하락 요인 중에 가장 주된 요인의 중국 상해 증시는 내부적인 요인이었고, 또 카카오뱅크 어떤 청약으로 인해서 수급 공백 현상은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은 바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미증시가 본장에서 반등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또 빠른 속도로 저가 매수가 유입되기 때문에 오늘 증시 하락은 좀 가파르게 좀 억울하게 빠진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에서 강했던 섹터가 있어요. 그 섹터가 뭐냐면 딱 세 가지 섹터로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섹터는 일단 메타버스 섹터. 왜냐면은
제가 메타버스는 올해 상반기를 주도할 수 있는, 또 올해를 주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섹터라고 제가 달릴까 말까 코너를 통해서 올해 1월부터 꾸준하게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섹터고요.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또 페이스북에서 5년 내에 메타버스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라고 이제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SNS 기업에서 이제 메타버스 기업으로 이제 도약을 하겠다라고 이제 밝혔고, 모든 산업과 모든 이제 기업들의 어떤 가장 이제 포커싱이 최근에 메타버스 사업 쪽으로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고, 4차 산업의 가장 이제 핵심이 될 수 있는 게 메타버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게임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전만 골고루 투입이 안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가 어떻게 보면 4차 산업의 가장 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 섹터도 오늘 강했고요. 윤석열 관련 종목들이 좀 강했습니다. 네. 예, 윤석열 관련 종목들, 윤 전 총장, 예, 윤 전 총장 관련 종목들이 주말 동안에 이제 깜짝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치맥 회동이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할 가능성을 거의 확신에 찬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물주들 반등이 나왔고요. 세 번째로는 오늘 암호화폐 관련 종목들이 선별적으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아마존에서 본격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요 딱 세 가지 섹터 빼고는 다 시장에서 웬만한 섹터 다 밀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상승폭을 반납했거나 대부분 다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 역시 개별주 섹터 또 그리고 종목 장세, 테마주 장세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안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네, 어디였어? 잠시만요. 네. 자, 중국 상해 증시 급락으로 정강 후약 장세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저는 달릴까 말까 매일경제 TV에서 1시 45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달릴까 말까 방송을 출연하고 있고요. 고고쇼는 내일 출연하네요. 3시 40분에 출연하고, 엠뱅고즈 사이트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장마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방송 추천주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의 일환으로 제가 이제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력했던 섹터 그 중에서 하나, 암호화폐는 충분히 시장에서 가격 조정을 받았어요. 웬만한 암호화폐들이 반의 반토막 60%, 70%, 80%까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 메리트가 있고, 또 관련 수혜주들이 그동안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좀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성창투라는 종목을 가져왔는데, 이 종목은 사실상 이제 카카오뱅크 바로 다음에 이어질 게 이제 크래프톤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크래프톤이 8월 10일날 상장 예정이고, 카카오뱅크가 8월 6일날 상장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이제 크래프톤이 청약이 시작이 됐는데, 크래프톤 또한 이제 카카오뱅크에 버금가는 올해 최대 이제 IPO 대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크래프톤 관련해서도 이제 이미 카카오뱅크 관련해서도 선반영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금요일날 S24가 상한가를 들어갔어요. 차트 한번 보여드리면, 한서 S24 홀딩스도 마찬가지고, S24가 이미 그 기대감에 충분히 상승이 나와줬음에도 불구하고 금요일장에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좀 상한가에 아주 강력하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와서 우리가 카카오뱅크 수혜주를 들어가기에는 이미 늦고, 또 상장한 이후에는 관련 종목들은 당연히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다음에 이어질 크래프톤 관련해서 우리가 수혜주를 알아봐야 된다라고 판단이 됐어요. 그래서 크래프톤 관련해서 대성창투를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크래프톤의 지분을 5%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아주아이비 투자라든지 그 외에 크래프톤 관련 수혜주도 넵튠도 있고 많지만, 대성창투 같은 경우는 크래프톤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관련해서도 가장 대장주여서, 네, 대성창투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크래프톤 관련해서 이제 바로 그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고요. 크래프톤이 상장과 동시에 그 확보된 자금을 이용해서 AI 연구개발을 본격화하고, 글로벌 컨텐츠 그리고 플랫폼 시장의 기업들을 인수합병하면서 투자를 본격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래프톤 관련해서의 모멘텀이 계속 장기간 이어질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아마존이 암호화폐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24일날 구인 광고를 통해서 디지털 화폐 CBDC와 블록체인 전문가를 고용한다라는 구인 광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IT 공룡 아마존에서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 일제히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오전장에 4,500만원까지 돌파를 했고요. 대부분 다 이제 지금도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일론 머스크 말 한마디 한마디에 비트코인이 막 출렁출렁 거렸고요. 중국과 이제 미국의 연준에서도 꾸준하게 이제 비트코인 암호화폐 때리기가 시작되면서 굉장히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존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지금 이 시점에 진출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도 비트코인도 여전히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테슬라가 이제 비트코인으로 다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이유는 신재생 에너지로 비트코인을 채굴했을 때는 다시 재개할 수 있다라고 시사를 했습니다. 사실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 비트코인은 다시 재결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당연히 신재생 에너지로 채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테슬라 일론 머스크 CEO도 비트코인으로 다시 한번 테슬라를 구매할 수 있도록 결제를 재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보고 있고, 아마존에서도 암호화폐를 통해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인을 통해서 블록체인과 디지털 화폐 전문가를 고용한다라고 밝혔는데, 대성창투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러니까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의 어떤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암호화폐 관련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암호화폐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조정이 나오면서 대성창투도 같이 좀 밀렸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두나무에도 투자했지만 크래프톤과 야놀자에도 투자를 했습니다. 이 기업이 투자를 굉장히 잘하는 회사예요. 창업 컨설팅 전문 업체고 일자리 펀드만 13개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어서 청년 창업 그리고 일자리 관련 대표 종목이기도 하지만은 600% 올해 바닥 대비해서 700% 800% 상승이 나왔던 캐리소프트를 투자했던 기업이고요. 작년에는 진단키트, 수덴텍을 비롯해서 진단키트 기업들을 투자하면서 잽하게 터진 기업입니다. 그래서 9년 만에 직원들에게, 전 직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 기업이 대성창투고요. 그거 외에도 크래프톤이라든지 야놀자,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어떤 기업들을 투자한 기업이 대성창투고, 두나무에도 투자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야놀자도 최근에 지금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자체 그 펀드를 통해서, 비전 펀드 2를 통해서 2조 규모의 투자를 했습니다. 그건 역대급 투자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쿠팡을 3조 3천억을 투자했는데요. 그 다음으로 야놀자에 지금 2조 넘는 규모의 투자를 했기 때문에, 야놀자가 이제 작년 10월달 기준으로 IPO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래서 23년도 앞으로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2년 좀 넘게 남았는데 23년도 기준으로 앞으로 그 야놀자, 미국 직상장, 나스닥 직상장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야놀자 상장 기대감과, 그리고 또 이제 손정희 그 비전 펀드 2로부터 추가 투자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암호화폐에 대한 어떤 상승 기대감, 그리고 아마존을 시작으로 앞으로 비트코인 테슬라라든지, 그리고 페이스북, 애플 또한 그동안 조금 주춤했던 암호화폐 사업을 다시 한번 속도를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보고 있고요. 크래프톤 상장, 이건 아마 임박한 거죠. 그리고 또 창업 컨설팅 관련해서 청년 창업, 일자리 관련 대표 수혜주로 이제 부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돼서 대성창투라는 종목을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대성창투 말씀드렸었고, 충분히 이날 4월달에 이제 암호화폐 관련 종목들이 급등이 나온 이후에 중국의 규제로 인해서 조정 흐름이 충분히 나아졌고요. 이제 바닥 구간에서 충분히 바닥을 확인하고, 여러 차례 확인하고, 오늘 좀 의미 있는 반등 흐름이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성창투 같은 경우는 또 크래프톤 관련해서 최대 수혜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지금부터라도 좀 관심있게 보자는 의미에서 대성창투를 가져왔고요. 주말 동안에 이제 건대 먹저골목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제 치맥 회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만간에 국민의힘에 입당하겠구나라고 이제 기대감이 시장에 작용됐고요. 이 회동 이후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만간에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이라고 확신을 한다라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웅진이라는 종목은 오랜만에 상한가를 들어갔고, 덕성, 애니눈율 이런 종목들이 오랜만에 인물주들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차트 한번 봐볼까요? 여기 보면은 웅진은 오늘 진짜 고점 대비해서 대선 출마 선언 이후에 반토막 가까이 났던 종목이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었고, 덕성, 애니눈율 이런 종목들이 거의 반토막 난인 이후에 오늘 의미 있는 반등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그럼 이 수급이 어디로 이어지겠어요? 계속 인물주가 올라가겠어요? 아니죠. 그 인물주의 수급이 정책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었고, 골목 상권,
활성화 정책 관련 수혜주, 또 고속도로 지하화,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도 같이 맞물릴 수 있는 종목이 자연과 환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연과 환경 같은 경우는 환경 생태계 복원, 조경 환경 플랜트 전문 기업이기 때문에 도시 재생 관련해서 가장 대표 종목이에요. 그래서 각종 지하화 사업의 대표가 직접적인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뭐 도심철도 지하화, 고속도로 지하화가 이번에 대도시 교통 혼잡도로 개선 사업이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그 사업 규모가 거의 우리 돈으로 1조 2천억 원, 정부가 지금 5년 동안 1조 2천억 원을 투입해서 상습 정체 구간을 지하화해서 앞으로 이제 그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경부고속도로가 제일 첫 번째였고요. 그 다음에 경인고속도로, 그리고 동부, 남부 교통 혼잡로들을 앞으로 개선 사업들이 확장이 됐을 때 자연과 환경의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지하화한 그 상부 녹지 공간을 조성했을 때 자연과 환경, 도시 재생, 환경 플랜트 전문 기업이기 때문에 같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아파트 또 주택 공급이 대규모 주택 공급이 대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제 친환경 인프라 구축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2050 탄소 중립으로 가는 과정에서 친환경 인프라 구축이 가장 핵심 정책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에서도 가장 최대 핵심이 친환경 인프라 구축이 가장 최대 핵심이기 때문에 자연과 환경이 도시재생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이고, 최근에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종목으로도 같이 맞물려 있는 정책 수혜주이기 때문에 자연과 환경의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봐서 자연환경을 말씀드렸었고요. 다른 인물주들은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나섰는데 하락폭은 좀 제한적이었어요. 하락폭은 좀 다소 제한적이었고 오늘 좀 의미있는 반등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21선 라인대 2,600원으로 안착하면 시장에서 좀 강한 수급이 유입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 오늘 장중에 거의 10%까지 강한 상승이 나와줬다가 약간의 차익 매물이 나왔지만 요 정도의 상승이 오늘 시장 대비 굉장히 견고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5.59% 정도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는 오늘 시장 대비 굉장히 강했던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새롭게 말씀드렸던 특징주는 우리가 이 섹터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크래프톤 관련 종목들 단발성이지만 이 아마존 암호화폐 시장 진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대성 창투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아마존에서 앞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통해서, 이게 테슬라가 어떻게 보면은 제일 먼저 시작을 알렸고, 뭐 근데 계속 이제 말이 바뀌는 게 좀 문제지만, 애플에서도 또 그리고 저기 페이스북에서도 지금 이제 뭐 암호화폐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이나 미국에서 잇따른 규제로 약간의 지금 투자 규모를 조금 줄이고 있고, 그리고 또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자체 화폐인 가상화폐인 DM을 추진하고 있고, 원래 올해 상반기에 이제 가상화폐가 발행될 예정이었는데 지금 이제 잇따른 규제로 인해서 프로젝트를 대폭 축소를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아마존에서 이번에 IT 공룡이라고 할 수 있는 아마존에서 이번에 비트코인 사업을 본격화하고 테슬라에서도 다시 한번 재개를 한다고 했을 때는 애플과 페이스북도 빠른 속도로 가상화폐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가 정말 오랜만에 의미 있는 반등 흐름이 나와주는데, 관련해서 제가 최대 핵심 종목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다날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릴게요. 이 다날은 이미 뭐 암호화폐 관련 종목을 넘어서서 지금 2분기 실적 CJ잖아요. 그래서 모바일 결제 부분 1위고, 대표적인 실적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내 모바일 결제 플랫폼 1위 기업이다.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종합 PG 기업인데 휴대폰 결제, 신용카드, 가상화폐, 간편 결제 부분에서 종합 PG사고, 쿠팡 내에서도 휴대폰 PG 점유율 1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쿠팡 관련 수혜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삼성페이 휴대폰 PG 독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이제 2분기 실적에 뒷받침되는 종목이고, 언택트 시대의 최대의 실적으로 바로바로 반영이 되는 기업은 모바일 결제 플랫폼을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 다날이고, 종합 PG사에 있는데 쿠팡뿐만 아니라 지금 삼성페이에도 PG 독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쿠팡 같은 경우는 점유율이 2021년도 기준에서 50%에서 60%로 점유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요. 쿠팡에 이어서 마켓컬리까지
쿠팡에서 마켓컬리 뿐만 아니라 뭐 CGV 뭐 그리고 뭐 올리브영 지금 이제 거래처를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켓컬리도 올해 지금 국내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마켓컬리 또한 지금 계속해서 업무 협약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추가 제휴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날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카카오페이의 최대 수혜주인데 일단 카카오뱅크가 크게 이번에 흥행에 성공을 했고요. 상장한 이후에 뭐 따상이 나오거나 큰 상승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그 이후에는 이제 카카오페이가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다날 같은 경우는 이제 카카오페이 관련된 그 직접적인 뭐 지분 관계가 아니라요. 네. 지분 관계가 아니라 카카오페이의 결제 플랫폼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직간접적으로 업무 협약 관련해서 직간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페이와 다날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업무 협약을 하고 있는 이유는 다날의 대표이사 류근성 대표가 현재는 다날 카카오 모빌리티 대표이사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거 보여드릴게요. 류근성 대표가 지금 카카오 모빌리티 대표이사인데 예전에 다날 대표이사였습니다. 그래서 다날과 그 카카오는 꾸준하게 업무 협약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카카오의 이모티콘 사업도 원래 다날에서 하던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다날에서 카카오의 그 카카오 이모티콘 사업이 인수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꾸준하게 업무 협약을 하고 있고, 카카오 게임즈뿐만 아니라 뭐 카카오페이 관련된 결제 플랫폼은 다날에서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가 흥행에 성공하면은 카카오페이 관련된 최대 수혜주로 다날이 부각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얘가 다날에서 자체 이제 발행한 코인이 페이코인입니다. 이게 이제 가상화폐죠. 이거 다날이 이제 페이코인을 발행했는데, 다날이 이제 카카오와 꾸준하게 업무 협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나무에도 이제 투자를 했어요. 두나무에도 지분 투자를 했는데, 다날 엔터를 통해서 지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업비트에서 이제 퇴출이 됐습니다. 업비트 퇴출이 됐어요. 그래서 두나무에 투자한 기업들이 업비트에 퇴출되는데, 사실 이제 업비트에만 퇴출이 된 거지 글로벌 거래소에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재가 충분히 다날에는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페이코인이 없어진 게 아니고 업비트에서만 두나무에 투자한 기업들만 퇴출이 됐다라는 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미 그 악재가 충분히 선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두나무의 지분이 갖고 있고, 그래서 가상화폐, 암호화폐 관련 최대 수혜주인데 충분히 악재가 선 반영되었다. 요 정도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잡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회사 달콤커피, 요즘에 코로나 4차 팬데믹이 심화되면서 지금 길거리에 지금 이제 달콤커피 로봇 바리스타를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국내 바리스타 로봇 바리스타 달콤 커피가 최근에 매장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뭐 공항, 뭐 대기업, 뭐 그리고 대기업, 그리고 또 뭐 대학교, 그리고 주요 어떤 이제 인구가 밀집 지역 있죠. 인구 밀집 지역에 지금 로봇 바리스타 점포가, 또 키오스크 점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다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언택트 관련해서 최대 수혜주죠. 언택트 최대 수혜주, 실적주이기도 하고요. 국내 모바일 결제 1위, 뭐 예를 들어서 이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의 어떤 결제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사실상 배달의 민족이나 뭐 요기요나 이런 음식을 PC로 시켜 드시는 분들은 적잖아요. 그래서 모바일 결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언택트 최대 수혜주고 실적주이기도 하고요. 쿠팡 관련해서 PG 점유율 1위고, 삼성페이 관련해서도 PG 독점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 점유율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쿠팡에 이어서 마켓컬리에도 지금 추가 제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CGV, 뭐 올리브영 등등등 계속해서 지금 가맹점을 늘려가고 있는 모습이고, 카카오페이 수혜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카카오페이, 이번에 카카오뱅크가 먼저 상장을 하는데 카카오뱅크의 흥행에
힘이 뭐 카카오페이도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카카오페이가 당연히 흥행을 하겠죠. 그래서 카카오백 그 다음에는 카카오페이 관련 수혜주에 부각이 될 것이고, 꼭 지분 투자가 아니더라도 직접적인 업무 협약을 통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다달일 수밖에 없고, 카카오페이 관련된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리고 요런 것도 같이 보시고, 그리고 여기 페이코인 관련해서 악재가 충분히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두나무 지분 투자를 한 기업이기 때문에 페이코인 관련해서도 네, 암호화폐의 어떤 반등 흐름도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지금 고점 대비 70% 80% 이상 급락이 나왔고, 뭐 페이코인은 더 빠졌죠. 페이코인은 거의 뭐 90% 가까이 급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악재가 충분히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우리가 크게 암호화폐가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단알의 주가에는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페이코인은 워낙에 급락이 컸기 때문에, 왜냐면 업비트의 퇴출로 인해서 페이코인의 급락이 더욱더 컸기 때문에 이미 그 악재가 충분히 선 반영됐고, 자회사 달칸커피의 어떤 실적 증가세도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다나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었고, 오늘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가장 암호화폐 관련 종목에서 가장 강했던 종목이 다날이었어요. 이게 사실상 이때 페이코인을 통해서도 자체 그 유니온페이 인터내셔널과 제휴를 맺어가지고, 글로벌 결제 기업이 유니온페이 인터내셔널과 제휴를 맺어서 가상화폐 관련된 사업을 본격화한 기업이 이제 다날이에요. 그래서 그때 한번 큰 폭의 급등이 나왔던 이유가, 제가 예전에 다날에 대해서 엄청나게 소개를 해드리고 나서 진짜 폭발적인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이때 이제 쿠팡 플러스 암호화폐가 이제 급등이 나와주면서 네, 폭발적인 상승이 나와줬는데, 그 이후에 충분히 이제 가격 조정이 나온 이후에 오늘 좀 의미 있는 상승 흐름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오늘 저거 비덴트 다음으로 강력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비덴트가 16% 상승이 나왔고, 지금 시간에 의해서 보합이고요. 그리고 다날이 네, 오늘 11% 가까이 상승이 나와준 이후에 지금 시간에 의해서 3% 가까이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날이 앞으로 이제 암호화폐 관련해서, 언택트 관련해서, 그리고 그 추후에 뭐 두나무 상장 기대감도, 어차피 암호화폐가 빠른 속도로 안정을 찾으면은 다시 두나무 뉴욕 증시 상장 기대감도 같이 이어질 수 있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언택트 관련된 최대 수혜주고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뱅크 흥행 이후에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게 카카오페이이기 때문에 카카오페이 최대 수혜주이기도 하고요. 또 가상화폐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는 종목이고, 실제로 다날은 페이코인이라는 가상화폐, 또 암호화폐를 발행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에 따른 악재도 충분히 선 반영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는 다날에 한번 주목하자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렇게 할게요. 네, 요렇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이 굉장히 불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딱 세 가지 섹터가 강한 모습 보였고, 오늘 시장이 하락한 요인, 시장의 주된 하락한 요인이 있었지만 그 요인이 중국의 내부적인 요인으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 미증시는 여전히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고, 전일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 너무 기대지 말고 개별주 장세가 지금 본격화되고 있고요. 오늘 여전히 제가 올해 상반기 올해를 주도할 수 있는 섹터가 메타버스라 말씀드렸었는데, 메타버스 연이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정치 인물주들 다시 한번 반등 흐름 놔주고 있고, 그 인물주의 어떤 수급은 정책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오늘의 암호화폐 반등은 오히려 다날에 우리가 한번 주목해보자 라는 관점에서 다날 관심 종목으로 여러분들 한번 편입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주 시장은 불안하지만 여전히 종목 장세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트렌드 선점과 종목별로 제가 미리미리 선점하는 거는 대한민국에서 저를 따라올 사람이 없다라고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시장은 불안하지만 우리는 종목별로 확실하게 승부를 봐가지고요, 안정적으로 제가 수익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입하는 방법은 아시죠? 네, 사이트를 통해서 가입하시는 방법이 제일 편하고요. 그리고 MBN고주 사이트를 통해서 가입하시고 방해동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잘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고객센터 1588-0648을 통해서 가입하시면요, 한 달은 일주일 장이 끝났기 때문에 하루하루씩 더 드린다라는 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오늘 저를 믿고 가입해주신 분들 불러드려야 되겠다. 그래도 가입했는데 안 불러드리면 서운하니까 오늘 가입하신 분들만 불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매매님 가입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잠시만요.
네. 제이봄날님, 예, 오늘 가입하셨네요. 제이봄날님, 가입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 주말 동안에 가입하신 분 계시는데, 하여튼 오늘 가입하신 분들은 이 두 분, 예, 장중에도 가입하셨습니다. 그래서 VIP 가입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정책주, 그리고 또 시장의 메타버스, 시장의 트렌드한 섹터들은 계속해서 안정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호화폐 오랜만에 좀 관심 있게 보고, 오늘 인물주 상승에 집중하지 말고 그 인물주에서 정책으로 넘어간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포인트 잡고요. 종목 장세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종목에 대해서 트렌드를 선점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힘든 시장, 월요일장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도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들 큰 상승이 나와서 성공 투자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내일도 모두 화이팅 하시고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응원해주신 우리 VIP 회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내일도 안정적인 수익으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